저는 아주 오랫동안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딸에게 털어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더 이상 제 얘기를 들어주기 힘들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딸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나 싶어 서운하다가도 힘들어하는 딸을 보니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모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따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도 들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하고 또 난처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계시죠? 네. 뒤에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따님에게 남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친구나 이웃이 있겠지만 그들한테 한다는 거는 제가 누워서 침 뱉기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저와 이 남편과의 관계를 제일 이해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속상하면 그렇게 자주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라면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제대로 거절하기도 안 하려고 노력해. 다 들어주자니 저희는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한 2돌, 3돌 이후부터 제가 계속 사회생활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정의 한 7, 80% 이상을 제가 했다고 계속 가장이셨고. 네. 근데 그게 역할이 너무 남편한테 그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은 내 남편이고 우리 집의 가장이야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싫어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고 그걸 따님한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왜냐면 남편한테 그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걸 따님한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냐면 실은 최근에 제가 계속 일을 하다가 네. 지금 잠깐 휴식기에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전에 저의 노고를 좀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부분이 많이 서운했고 화가 났고 그럴 수 있겠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한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풀었는데 네. 저희 딸은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근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못 들어줘?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왜냐면 저희 친정 엄마가 아빠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 때는 제가 그걸 들어줬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푸념도 제가 들어드렸거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푸념도 제가 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의 나름의 문제가 힘듦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따님이 엄마 나 이거 힘들어라고 할 때 어제 힘들어서 오늘 말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따님은 힘든 지 몇 년이 됐거나 심지어 10년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따님 언제부터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힘들긴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봐봐요. 오래됐구나. 딸은 안 들어준 게 아니야. 딸은 10년, 20년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게 네. 일하셨던 것도 봐왔고 네.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도 봐왔으니까 엄마 입장에 너무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들으면 엄마한테 너무 이입이 돼서 네. 제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원망스러워하실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이제 좀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네. 아빠가 이랬다 엄마한테 말이 들려오면 조금 미웠죠. 많이 아빠가. 그래서 엄마 너무 속상했겠다. 아빠 너무 밉다라고 제가 또 공감하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아빠랑 약간 잘 지내면 엄마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빠랑 그렇게 트러블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랑은. 네. 그래서 또 약간 잘 지내면 엄마가 좀 서운해 하셔서 조금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 욕을 엄마가 하는 집은 꽤 있어요. 꽤 많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일단 그 원인 제공을 아빠가 했겠죠. 대부분 해. 대부분 해요. 아빠가 그 원인 제공을 해.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안 사정 모르잖아요. 그 우리 집안 사정 아는 사람 누구예요? 자식. 자식밖에 없어. 그리고 또 딸이 크면 또 친구 같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친구 같아서. 야, 엄마가 친구 같아서 했다. 엄마 그럼 누구한테 말하니? 너가 아빠 얘기를 누구한테? 너라도 엄마가 이해를 해줘야지. 엄마 살아온 인생을. 엄마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10권이야. 10권. 지금 밀렸어, 출판이 지금. 우리 따님 지금 몇 살이죠? 실례가 안 된다면? 21살입니다. 21살. 그럼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나요? 네, 2번 했습니다. 2번. 그때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어떤 결혼 생활,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아빠한테 막 그 남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조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영향 없이 나는 독립되게 조금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봐봐요. 난 전혀 원치 않았는데, 내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딸한테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가능하시면 앞으로 웬만하면 남편분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하기.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니들 계시다면 제발 딸이나 아들한테 친구 같다고 배우자의 험담, 비난 이런 거는 상속하지 맙시다. 네, 진짜. 그리고 따님들은 야, 너는 엄마한테 그것도 못 참어? 지금 얘기하는 거 같죠? 최소 10년은 참았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참은 거, 엄마가 불쌍해서 참은 거, 때로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참은 거. 그 어린아이가 10년 동안 참았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남편 때문에 10년, 20년 참았는데, 나는 성인이 되어서 참았는데 얘는 애인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미안하다. 남자친구와 평생 함께하기로 결심했는데 벌써 3년째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집에서 결혼 얘기만 꺼내면 가분싸가 되고 엄마와 싸움이 나요. 넌 어리다. 매번 넌 어리다. 봄 되면 해라. 하반기에 해라. 내년에 해라. 하면서 미루시니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서 4월에 식장을 확 잡아버렸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엄마와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야, 4월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지르고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반예비 신부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앞에 계셨네. 일단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남자친구랑 이제 올 3월에 4년, 꽉 채운 4년이 되고요. 네.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 이제 저는 확신이 있어서 이 사람 결혼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계속 얘기도 해보고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는데 이제 내려갈 때마다 이제 선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편지도 써보고 가족 회의도 해보고 막 할 거 다 다 해보셨네. 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허락을 했었어요. 한 2년 전쯤에. 무슨 계기로? 원래 아버지도 반대를 하셨는데 네. 아버지가 조금 이제 몸이 조금 그때 아프시면서 심경에 막 변화가 생기셔서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뭔가 허락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제 그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시면서 다시 건강해져 버리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건강해지시면서 행복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아버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신혼집도 했고, 얻었는데. 네, 그리고 식장도 잡았고. 식장도 아이고. 잡아놓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엎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혼집에 이제 제가 혼자 살게 되고. 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게 엎어지고 나서 가족 이제 분위기가 되게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도 되게 많이 다투시고. 아.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갔어가지고 그때부터 떨어져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되게 애틋하고 막 사이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결혼 때문에 이제 많이 소원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올해 안에 무조건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게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제 남자친구 불러가지고 네. 헤어져라 이렇게. 헤어져라. 드라마처럼. 네, 근데 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주시고 헤어져? 네. 내 딸 못 줘? 원래 대부분 드라마에서는 물컵으로 깨! 이건데.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아니 근데 헤어져? 진짜 이게 딱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혹시 헤어져? 그랬을 때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아 죄송하다고 못 헤어진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포기 못 하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 이제 저희 남자친구의 직업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혹시 어떤 제 남친구는 드럼 학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드럼 있어요. 학원을 네. 드럼 학원을 예술 하시는 그게 고정적 불안하다. 네 맞아요. 엄마도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고 했는데 되게 많이 어려우셨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네, 그런 안 맞아요. 좋은 인식이 있으시구나.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과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제일. 혹시 그 사위 되는 분 직업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머니. 저는 대기업이 아니라도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그냥 월급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건 다 그래. 그러면은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대를 쭉 하신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게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지만 딸 바보예요. 그쵸 그쵸 아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빠는 막연하게 애가 착해서 넘어갔다 해야 되나? 남자친구한테. 우리 딸이 순진하니까. 조금만 잘해줘도 조금만 잘해줘도 따님이 지금 자기는 순진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네요. 저 안 순진하다고. 엄마. 재성 씨 따님 있죠? 있죠. 하나예요? 네. 그러면 딸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지금 아버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솔직히 말해요. 저기 웃음기 다 빼고 머리로는 너의 선택에 맡기겠어. 그 누구를 데려와도 너가 좋으면 난 좋아라고 머릿속으로 했는데 가슴속으로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은 어때요? 가슴은 여과 없는 단어로 말해봐요. 딸이 안 보는 데서 제가 싸움을 잘하면 걔를 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따님이 갑자기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4월 달에 식장을 잡으셨는데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4월이면 그 이야기를 1월에 했거든요. 네. 12월이래요. 그래 했는데 그냥 아빠는 덤덤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완전히 도라삐. 그러니까 세상 말로 빡친 거죠. 속된 말로 빡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4월은 안 되고 그냥 하려면 올해 그냥 10월이나 11월에 연말에. 네. 미루자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그럼 지금 이미 결혼은 허락하신 거네요? 헤어져. 어쩌겠어. 근데 조금 늦게 하길 원했는데.
그거예요. 이게 로망이 있잖아. 결혼 준비에 대한 로망. 네. 같이 백화점 가서 첫 이불도 결혼. 고르고 뭐 그룹도 이게 이쁘니 그렇죠, 저기 가서 그렇죠. 막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딸이 둘 셋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라진다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딱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면 따님도 조금 뒤로 밀어줄 수 없어요? 근데 따님은 뒤로 미루면 엄마가 딴 말을 또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날짜를 합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12월에 이렇게 잡은 게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막 세월이 막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신랑이 너무 반대해서 제가 좀 좋았어요. 왜냐면 둘 다 너무 푸시를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얘한테. 그래서 악역을 아빠한테 시켰어. 그런데 처음에 한번 오케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저 속에 조금 더 반대해주지 왜 저렇게 쉽게 오케이를 해주지. 그때 내가 내 속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반대인데. 근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보니 딸이 너무한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잘해주고 자기도 저렇게 몸을 망가져가면서 딸을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한번 생각해볼게 하는 그런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용구고 4살이 많은 예비 사위도 4월 촉박하잖아요. 네. 그럼 옆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부모 마음 맞춰서 10월이나 11월쯤 하면 좀 말려주길. 거기서 너무 제가 딸보다는 그 남자친구가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위분의 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아세요? 네, 대충은 알고 계시고, 네.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제 그 엎어지고 나서도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냥 잘 될 거다, 이렇게. 집안이 좋으시네. 그 집안이 좋으신 거야, 그게.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누나라면 저는 그렇게 매형하고 만약에 정말 맥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한다면 저라면 누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저 남자는 되게 불안해, 사람이. 근데 네가 선택을 했어. 그리고 우리는 너를 신뢰해. 그래서 우리가 주의와 경고를 주는데도 네가 계속 원한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너의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가 너에게 보내는 신뢰야.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라. 그리고 우리 딸이 그래도 맞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글로 가자.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 네가 한 번만 생각을 해주라. 그래도 네가 그렇다면 우리는 설령 그 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결혼을 축복하면서 가자. 왜? 여기에서 더 나가면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부모한테 다 들어와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거의 되돌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려. 네?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그 어떤 부모도 그 어떤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약해서? 아니요.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아빠가 어떻게 딸을 이겨요?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데 딸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기지. 그러니 실수하고 실패해도 가자.